첫 번째 날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각자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모여서 모도원들과 만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활동 장소로 가서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걷는 것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걷고 그리고 뛰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올레길 4코스 반과 그리고 5, 6코스를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걷거나 뛰는 것은 이금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인지 제일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인데요. 세 번째 날은 걷기와 오르모르기 활동을 했었는데 다음 날이 한라산을 가는 날이라서 이금희의 마음이 되게 초조했는지 되게 빠른 걸음으로 가서 모도원들이 힘들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가 협동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모도원들이 쉬자고 할 때는 같이 쉬어주기도 하고 뒤처지는 모도원이 있으면 잘 챙겨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들사리에서는 저희가 이름만 들어서는 저희가 들사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저희 모둠의 경우에는 같은 주제로 활동했지만 목적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6명의 목적을 모두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이번 들사리에서 서로 같은 곳을 가서도 서로 다른 것을 느끼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진 친구가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자기가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껴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에 집중해보고 싶다는 목적을 가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들사리에서는 시간을 정해서 각자 한 감각에 집중하고 감각을 정리하는 활동을 했고, 그 후에 각자 감각한 것들을 모둠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 닫기 때마다 얼만큼의 시간 동안 어떤 감각에 집중할 것인지 계획하고 회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활동한 장소들을 이은 그림인데요. 들사리 기간 동안 정암해수욕장, 설악산 기선대 코스, 상도문 돌담마을과 영양호수공원, 버스터미널과 대포항 수산시장 이렇게 6가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중 오늘 발표에서는 세 번째 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날에는 상도문 돌담마을과 영랑호수공원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상도문 돌담마을에서는 각각 40분씩 청각과 후각에 집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상도문 돌담마을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새소리와 그리고 새소리의 의성어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갔던 영랑호수공원에서는 이렇게 각각 40분씩 시각, 촉각, 그리고 감각을 특정하지 않고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영랑호수공원에서 했던 활동 중에서는 촉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맨발로 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맨발로 저렇게 진흙에 들어가서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감각에 집중하는 활동이 끝나고 나서 모둠원들과 나누는 그런 장면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들사리 초반에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질문도 나오지 않았는데 들사리 후반으로 갈수록 대화가 길어졌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들사리에 다녀와서는 또다시 결과물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책자 그리고 각자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2가지 아이디어를 합쳐서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들어갈 내용을 편집하고 또 표지를 만들고 그리고 제본하는 일까지 맞춰서 책자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책자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표지에는 모양과 재질이 다른 말풍선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면 6명이 같은 곳을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장면을 표현해 보려고 한 표지이고요. 그리고 뒷표지에는 아까 6가지의 그 재질이 똑같이 하나의 그런 풍경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6명의
그런 말들이 보여서 하나의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자에서는 저희 목적글하고 들살이 준비 회의록과 들살이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감각 일지를 바탕으로 그린 일러스트와 하루하루 짧은 일지 등이 들어있는데 자세한 건 이따가 저기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살이에서 상도는 돌담마을에서 기록한 감각 일지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그림은 상도는 돌담마을에서 다양한 새소리를 듣고 그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미세한 새소리, 그리고 톡톡 튀기면서 올 때마다 다른 새소리, 그리고 멀리 일정한 패턴으로 뻗어나가는 새소리 등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김아린입니다. 저는 이번 대사리 주제로 아웃턴시가 갔었던 건축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좀 다른 목표를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저번 아웃턴시 때는 경험을 많이 해보자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좀 공간을 많이 봐보자라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갔었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공간을 보는 거라는 건 이 건축물이 이 공간에 잘 어울리는지, 혹은 이 건축물이 이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혹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고 싶었고, 추가로 제가 이 공간에서 경험했던 거나 아니면 느꼈던 것, 감정이 뭐고 생각은 무엇을 했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을 할 때는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메모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요. 사진을 찍는 순간 그 공간을 대충 기억하려는 것 같아서 사진은 정말 필요한 순간을 찍자 하고선 장소마다 2컷으로 제한을 두고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좀 다양한 곳에 가고 싶어서 숙소가 있는 군산뿐만이 아닌 이제 대전이랑 청주에도 갔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결과물에 군산이랑 대전이랑 청주에 갔던 그 공간에서 보았던 것을 기록한 책이 이제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공간 느끼기라는 제목의 책이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제가 그 공간에서 했던 메모나 느꼈던 감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군산에 있는 근대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전에 건축물 보거나 했을 때는 그냥 공간의 이제 사실적인 면들이나 이 공간의 이 건축물은 이렇게 어울려지는구나, 이 건축물은 이런 영향을 받았거나 이런 거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공간에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간여행 거리라고 해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있었던 건축물들을 그대로 뒀던 곳이었는데요. 이 공간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지 하고서 다녔다가 좀 알 수 없는 듯한 느낌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안에 마음 같은 거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세지는 않고 약하게 잡고 있는데 이게 편하지만은 않은 느낌 해가지고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울기 전에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을 어디서 느끼고 왜 느끼는 거지 싶어가지고 다시 엄청 공간에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이제 유난히 이 감정이 되게 세게 느껴지는 듯한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 곳이었는데, 여기만 지나갔을 때 뭔가 더 이 감정이 좀 선명하게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 역사적인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걸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렸던 결론이 그냥 이 동상 때문이다 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에 있는 스토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되게 괜찮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동상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 동상에 있는 주변뿐만이 아니라 좀 더 거리가 있는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서 그러면 그 거리에서 느꼈던 감정은 여기서 했던 동상 때문이라 하기엔 너무 애매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든 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어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 보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얘기를 하면은 길어질 거기 때문에 긴 내용에 궁금하시면 이렇게 결과물 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보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공간을 느끼는 것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가서 공간을 제대로 보고 올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은 아직도 잘 보고 온 걸까 싶은 의문이 있기도 하지만 나름 이 정도면은 잘 보고 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특정 공간에서만 느꼈던 그 감정이 어쩌면 이 공간에서 주는 힘일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쳤던 거리를 한번 내가 집중해서 걸어보고 그러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었기에 한번 그런 게 공간이 주는 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경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경험한 거를 글로 적거나 남한테 이야기할 때가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과정이 더 어려웠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제주 4.3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민서입니다. 저는 목적글이 아니라 제목에도 나왔지만 제주 4.3으로 다크투어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다크투어를 진행했어서 그때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외워가는 것도 함께 하면서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목적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사람에게 제주는 아름답고 관광하기 좋은, 힐링하기 좋은 그런 섬일 거다. 사진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고 아름다운 풍경도 많은 곳.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그 아름다운 뒤에 있는 제주의 아픔을 마주하고 싶다. 그동안 무심하게 외면하며 방문한 제주를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다. 이런 목적글을 가지고 다크투어를 기획을 했는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주도에 많이 갔고 되게 많이 가서 놀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도 4.3이라는 거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더 신경을 쓰거나 한 번 더 깊게 고민해보자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주 4.3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가장 크게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이제 4.3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책과 다양한 여러 신문 기사들이나 그런 것을 보면 4.3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라본 제주가 아닌 어둡고 아픈 면의 제주를 한번 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되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제주도는 되게 다양한 곳에 제주도 유적지가 있는데요. 섬 전체가 4.3 유적지라고 해도 될 만큼 되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12곳을 방문을 했고 그 중에 4곳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도로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고늘동이라는 마을이에요. 4.3 이전에는 20가구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인데 그 4.3 당시에 토벌 때 이렇게 불을 지름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마을이 다 타버려서 현재는 집터만 남아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천 너분숭이 기념관이라는 곳인데요. 조천읍이 4.3 당시에 1878명이라는 되게 많은 희생자를 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천읍에 따로 기념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3을 주제로 한 첫 문학 작품인 순이삼촌이라는 책의 배경이 된 마을도 조천 곳입니다.
네, 다음으로 갔던 곳은 자산평화기념관인데요. 이곳은 자산평화기념관이 시내에 있고 실외에는 자산평화공원이라는 곳이 같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평화기념관 안에는 자산에 관련한 자료들과 그리고 전시들이 있었던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자산 희생자들 추모탑과 그리고 위령비, 밑패 등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곳은 진아영 할머니 산서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진아영 할머니라는 분이 자산 당시에 턱에 총에 맞으셔가지고 평생 무명천에 두르고 있어서 무명천 할머니라고도 불렸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사셨던 것을 조금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실제로 사셨던 깃털을 지금 보존해서 이렇게 기억관으로 만들어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그런 유적지를 가면서 글도 추모글도 함께 썼는데요. 이게 지금 3개의 글이 있지만 더 많은 글은 여기 결과물 코너에 문집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함께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한덕 백사장에 가서 쓴 시였습니다. 한덕은 사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엄청 유명한 관광지이자 바닷가인데 이게 백사장이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수영하기가 굉장히 좋고 주변 인프라도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사삼 당시에는 이곳에서 총살을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을 담아서 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알고 있다. 푸른 바다에 몸을 맡기고 하얀 모래사장을 거니며 모두가 웃는다. 시원한 바닷물을 느끼며 간지러운 모래 감촉을 느끼며 모두가 웃는다. 하지만 바다는 알고 있다. 하얀 모래사장이 붉어지고 모두가 절규와 고통을 몸부림치던 그날을 바다는 알고 있다. 네, 이런 시고요. 더 많은 시와 에세이는 저 책에 담겨 있으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며 들었던 생각들을 몇 가지 나누고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제주도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절을 찾는 관광지화된 섬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제주도가 그렇게 관광지화된 모습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자산이라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역사를 좀 더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선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단순히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마주하고 또 아프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기획하고 오게 되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제주는 사실 여전히 편한 섬이고 행복한 기억이 있는 섬이긴 합니다. 왜냐면 되게 오랫동안 제주도에 방문을 했고 가서 되게 추억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번 들살이를 통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달랐던 조금 아프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제주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조금 뭔가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제주의 아픈 면을 마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있던 아픔도 잊지 않고 함께 안고 한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제주는 여전히 편안한 섬이지만 동시에 고통과 그 자산의 기회가 느껴지는 그런 섬이라서 그런 것을 느끼고 이제 다크투어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학년 이민혜입니다. 저는 나흘간의 개인 들살이를 위한 준비부터 활동, 결과물까지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살이 주제를 잡기까지의 시간착오도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 꿈틀 때부터 가지고 온 동물권이라는 주제를 눈앞에 두고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터라 눈앞에 적절한 주제를 두고도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주제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면서 그런 주제들을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목적을 갈아엎기를 반복하고 결국에는 동물권이라는 주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이 동물권에 대해서 관련된 고민도 마침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사실 동물권을 안 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작은 개인들 사이의 제목은 따라걸을 발자국이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어떤 활동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동물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패스코비건도 실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물권 직접 행동이나 이행진 것을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에 알리는 그런 활동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현장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담은 영상들을 보거나 할 때 이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으로 느껴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물권을 그리고 탄력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인간들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던 그런 식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하게 가다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과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비건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벽을 낮춰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패스코를 시작하고 나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관심은 있는데 엄두가 안 난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 비건이라는 단어 자체에 혐오감을 표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건이라는 단어에 장벽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들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 자리에서 제가 했던 활동은 크게 독립책방을 찾아다니기, 그리고 추천 도서를 탐색해보기, 그리고 추천할 장소를 찾아가고 소개해보기, 이런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책방을 찾아다니면서는 짧게 인터뷰할 질문지를 미리 준비해 가기도 했는데요. 사실 항상 그 상황들이 따라주질 않아서 결국에는 갔던 책방 중에서 한 곳에서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짧게. 그런데 마지막으로 갔던 그 짧게 대화를 했던 곳에서 책방지기님과의 대화를 통해 소개받은 지향집이라는 공간에 연락을 했을 때 이제 정식적으로 인터뷰를 승낙해 주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던 곳은 전주의 지향집이라는 공간인데요. 지향집은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이제 이용하는 누구나 운영자가 되어서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도전적인 방법을 시도 중인 이 공간에서 저는 운영자이신 모아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 지향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비건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라서 그런지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공간인데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남는 것도 정말 많고 저에게 크게 다가왔었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폭력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났는데, 그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냥 지향집에서 비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행진을 하거나 피켓 시위를 한 적은 없지만 비건을 알리는 데 사람들마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 일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지향집에서는 이제 시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들이 남았지만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 주황색 표지에 있는 따라가는 발자국이라는 책에서 인터뷰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결과물로 생각했던 건 추천 장소와 책 그리고 공간들을 모아놓은 가이드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돌아와서 결과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추천할 책들을 전부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더러 책방지기님과 인터뷰도 모두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계획했던 요소들을 유지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물의 내용을 새롭게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지향집을 메인으로 잡고 모아님과 인터뷰 기록 그리고 활동 주제와 인터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담은 글을 담아내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의 요소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처음 제자리 목적에 따라서
비건의 문턱에서 망설이시는 분들 또는 비건과 본인 사이에 큰 벽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비건의 마음을 여시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많은 존재들과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이제 발표를 하면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가가기가 저희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활동을 진행하던 중에도 또 결과물을 만드는 중에도 논비건에게 비건을 알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폭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누군가 평생 보수해오던 그 식성을 부정하는 행동이니까요. 이제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모순적인 저의 모습에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저의 목표가 오래 고민해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듀오랑 얘기를 하다가 이 폭력적인 모습이 사실은 너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좀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물권의 마음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입장에서도 자꾸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 그리고 계속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던 그 이유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동물권과 비건의 마음을 두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기에 제가 직접 행동에 대한 마음을 열어두는 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들자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서 가지고 가야 하는 새로운 고민이고 저는 앞으로 더 찾고 듣고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저를 설득해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들살이가 이제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들에 뛰어들어서 계속 도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큰 목적 외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배움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들살이가 특히 저에게 이번에 다시 한번 짙게 느끼고 올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목적들부터 마무리까지 무난하게 지나간 과정 없이 크고 작은 것들이 발끝에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남는 것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물에는 그 시간들이 모두 담기진 않았지만 또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저의 고민과 바람이 잘 담겼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11학년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에게 필요한 것을이라는 주제로 들자리를 진행했었던 정준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들자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업사이클링을 하자. 그런데 그 업사이클링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제가 직접 모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접 모을까 생각을 하다가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재료만 갖고 그리고 쓰레기는 버리는 그런 줍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살이 장소를 정해야 했는데 저는 바다로 들살이 장소를 정하게 되었어요. 바다는 내가 마냥 놀러가는 곳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는 터이기도 하고 그 터를 내가 쓰레기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줍깅을 하는 것은 이미 비치코밍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비치코밍은 해변을 뜻하는 비치와 비치를 뜻하는 코밍이 합쳐진 단어로 해변에서 쓰레기들을 줍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들로 다양한 액세서리나 또는 업사이클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들살이를 시작해서 바다에서 비치코밍을 하려 했는데 그렇게 비치코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2024 제주 플러스 국제 환경 포럼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는 총 세션을 들을 수 있었는데 총 3가지 세션을 들었고 그 중에서 기업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비닐 포장재가 아니라 종이로 된 포장재로 주로 상품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게 왜 기억에 남았었냐면은 거기서 실사례들을 가져와서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런 게 종이 포장재였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한나라 공화국이라고 거기에 있는 조형물들과 건물들이 70%가 업사이클링으로 된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이는 이 사진은 콘크리트 하수도관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이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아파트 철근으로 만든 작품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신기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현무암은 원래는 용암이 굳어서 현무암이 된 거니까 다시 녹이면은 또 용암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현무암을 저렇게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무암들로 액세서리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탐나라 공화국에서 이것저것 업사이클링 작품들을 보고 그 다음에 협재로 가서 비치코밍을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삼양이라는 곳에서 화보까지 비치코밍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제가 바다에 가서 만났던 생물들입니다. 그렇게 혼자 쓰레기를 줍고 가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주는 게 되게 힘들기도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게 제가 주운 쓰레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은 신흥 해수욕장을 거쳐서 함덕 해수욕장으로 가면서 비치코밍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바닷가의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그냥 바닷가를 찍은 사진 제가 쓰레기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가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쓰레기 봉투를 또 사기도 했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돌고래가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돌고래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의사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레기 줍기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길거리에는 담배꽁초랑 그리고 담배값들이 되게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었고 바닷가에서는 그물과 페트병 그리고 밧줄 등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살이가 끝나게 되었는데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뿌듯했었던 게 제가 만났던 생물들을 보기도 했었고 그 생물들이 사는 터를 제가 조금이라도 더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있는 바다인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멋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제가 만든 결과물인데요. 바다에서 주운 유리들로 만들게 되었어요. 저기에 제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뭔가 속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느낄 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낄까 살펴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낄 때마다 항상 이미 지나간 과거와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들살이는 한번 작정하고 지금에 집중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주제 안에서 명상하기, 시쓰기, 그림 그리기라는 세 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명상은 일단 제가 이 지금에 집중하기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제가 대사리를 고상하다가 잠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비우기 위해 잠시 한 명상이 그런 계기가 돼서 명상을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환경, 제가 있는 환경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관찰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그림 그리기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느낀 것을 제가 느낀 것과 딱 맞는 키워드로, 딱 맞는 시어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는 시쓰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령이 숲길, 죽는 색깔 해수욕장, 월대천 같이 좀 숲과 바다, 하천 이런 곳에서 활동을 했고, 사실 이 세 가지 활동 모두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특히 명상은 이번 제사리에서 처음 이렇게 도전해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앉고 일단 눈을 감긴 하는데 제 생각까지 컨트롤하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4일 안에 명상을 완벽하게 잘 하자라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그냥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다시 지금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보자, 그것에 의의를 두자는 생각으로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그림은 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부담이 컸는데요. 원래 좀 이렇게 멋진 시와 멋진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근본적인 그런 목표는 지금에 집중하기라는 그런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여유롭게 느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 그림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그림과 시는 제가 만든 결과물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 읽어드리면, 파도라는 시 읽어드릴게요. 파도. 저 파도가 내 안에도 친다면 좋겠다. 심호흡 1번, 심호흡 2번, 심호흡 3번. 서서히 내 안에 고여있던 물이 빠지고 파도가 불러와 들이찬다. 내 마음을 찬물 뒤집어 씌운 다음에는 간질거리며 차분해진다. 그렇게 몇 번, 목까지 찰랑찰랑 찬 기분이다. 이렇게 시를 썼고, 그리고 또 이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면서 든 생각을 시로 옮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 파도를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뒤사리를 마쳤고요. 제가 평소에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당장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밀려나고, 그래서 다시 그 삶의 태도를 생각하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다시 놓치고, 이것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붙잡아 보고, 그걸 구체화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실행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였습니다. 좋았는데요. 네. 저는 이번 줄사리에서 소리를 시각화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는 느끼는 활동이었다면 또 개인 줄사리에서 표현하는 활동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활동은 그 여름방학 때 다녀온 한 전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갔던 전시에서는 그 전시에 틀어져 있던 영상에 베리어프리 자막하고 그리고 의성어를 타이포그래피한 영상이 틀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베리어프리 영화를 만드는 기관에서 아웃턴십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자막을 적을 때 의성어를 일일이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중립적인 번역이 우선이라서 뭔가 소리를 디자인한다거나 뭔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를 좀 이렇게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다양하고 어감도 되게 다른 소리들을 같은 폰트와 그리고 같은 타이프로 다 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개인 대사리에서는 제가 느끼는 대로 의성어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사리에서는 숲, 바다, 관광지 등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장소를 선정해서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같은 장소에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가서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후에 갔을 때와 아침에 갔을 때 소리가 달랐던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활동 장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리는 소리를 의성어로 제가 기록을 해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타이포그래피로 스케치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사진만 소개를 드려보자면 이게 자세히 보면 트드드드드라는 그 의성어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있는 모양인데 제가 풀벌레 소리를 듣고 트드드드드라는 그런 의성어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톱니바퀴 모양으로 저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포그래피를 구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는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들은 소리들을 이제 의성어로 바꾸고 그걸 타이포그래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여기에 이런 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글자는 파도 소리를 듣고 만든 글자고 파도 소리를 유심히 듣다 보니까 양동이 안에서 물이 이렇게 튀기는 그런 소리와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물이 흔들리는 방향을 타이포그래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타이포그래피는 특정 대상을 생각하면서 만들진 않았지만 저는 청각장애인이 본다는 것도 가정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의성어를 만들고 타이포그래피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소리의 느낌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살이 기간 중에 그 선유도 해수욕장에 간 날에 그 모래사장에 조개를 밟고 박히는 소리라는 메모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런 메모를 지양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못 듣는 것이지 이런 촉각적인 느낌을 못 느끼는 게 아닌데 이걸 또다시 시각화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살이 활동 중에 계속 이건 온전히 청각적인 느낌이 아닌데 이거를 시각화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들살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 작년에 그 인턴십에서 들었던 그 시각장애인분이 시각장애인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는 걸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청각장애인도 만약에 들어보지 못했으면 이렇게 듣는 걸 상상해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히는 소리라는 것 자체를 상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식으로 오감을 나누는데 결국 인지할 때는 뭔가 감각을 딱딱 구분짓기가 어렵고 구분짓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청각 또한 온전히 청각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하고 촉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런 고민들을 좀 내려놓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살이 활동을 하면서는 제가 느끼는 게 있어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전에는 표현하고 싶은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살이 기간 동안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들살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는 연계이어 더욱 확장된 연극활동 방향성의 밑작업이라는 제목이고요. 잘 됐어요. 네. 일단 저는 사실 들살이라는 활동 자체가 학업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단기간 안에 어떤 일이든 간에 이뤄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었고, 그래서 매년 들살이가 올 때마다 아 맞구나 하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 이번에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제가 이번 아웃턴십을 공연 예술이라는 주제로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좀 이어서 들살이도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연극 예술, 그러니까 연극 기획이라는 주제로 잡고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웃턴십 같은 경우에는 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이었다면, 이번 들살이는 그 방향성 잡은 걸로 밑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들살이 활동은 대본집 각색 작업과 무대 디자인 작업,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작업,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이 있었고요. 일단 첫 번째 대본집 각색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소설 중에서 ABC 살인사건이라는 추리소설로 작업을 했는데, 일단 이 책 내용 자체가 이게 되게 긴 소설이어가지고 그거를 단기간 안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초반대에 나오는 내용을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정해서 그거를 준비 기간 동안 1차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활동 기간에 그걸 2차로 좀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게 원래 세계관 자체가 영국인데, 근데 영국이라는 그 세계관을 그대로 그렇게 가져가서 하면은 좀 밍밍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풍으로 한국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각색을 해보자 해가지고 각색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대 디자인 작업인데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계관이 바뀌었으니까 그 시대에 맞게 제가 근대 시대로 잡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대 시대에 맞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소품, 물건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게 역사 관련해서 좀 박물관, 아니면 기념관, 전시관, 아니면 민속촌 같은 그런 공간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런 건물과 소품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그 무대 공간을 먼저 그 내부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물건들도 거기 무대에 장식할 그런 소품들을 다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제 생각대로 배치를 하고, 그런 것 이렇게 배치한 것들 토대로 여러 각도로 해서 한번 디자인을 스케치해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시관이나 그런 공간들에 갔을 때 거기서 보이는 의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그런 의상이나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대본집이랑, 그리고 제가 썼던 대본집이랑 책의 원래 내용을 토대로 그 캐릭터에 먼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에 맞는 의상이 뭘까 거기서 찾아보면서
직접 그려보고 그리고 외관과 의상을 전체를 스케치를 하면서 간단한 설정까지도 한번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드사리 활동은 마치게 되었고요.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사실 처음에 드사리를 시작했을 때는 좀 두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이런 활동은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잖아요. 하다가 뭐 중간에 변수가 생긴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근데 사실 이번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런 활동,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본인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잡고 가져간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마칠 수 있다. 내가 잘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걸 그걸 깨달을 수 있었고 제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제가 그걸 집착을 하면서 걱정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제가 그걸 오히려 즐기면서 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는 덕분에 이번에 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인 드사리 활동을 저는 졸작으로 이어서 가져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번 졸작에서는 이 활동들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 기대감을 끝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살이 5일간을 보냈는데요. 쓰레기를 주제로 들살이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 들살이 기획 기간이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이 날씨를 느낄 때마다 기후위기가 계속 체감되니까 들살이와 기후위기를 엮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속해 있었으면서 들살이 기간 내에 건들기 용이한 주제가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쓰레기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후위기에 관련된 주제들을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매연공해나 축산 등이 떠올랐는데 둘 다 현장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떤 곳으로 가는지 탐색해보려고 폐기물 운송장이나 소각장, 매립장 등을 방문 요청을 해봤는데 잘 받아주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쓰레기가 모여 문제가 된 장소를 찾아보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공간에서의 쓰레기는 어떤 것인지 보고 오는 식으로 들살이를 기획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살이를 기획했는데 들살이 과정이 다소 험난했어요. 일단 계획이 이거 하느라 늦어져가지고 모든 들살이 일정이 끝나면 개인 들살이 때 가볼 만한 장소를 찾아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류의 쓰레기가 하구로 흘러가는 금강의 쓰레기가 또 흘러가는 장항암, 동백대유, 근처 폐기물 운송업체의 쓰레기가 길에 방치되어 있는 성산공원, 그리고 여행객 쓰레기가 많았던 문여도, 쓰레기가 쉽게 투기되는 새만금 방조제 등의 쓰레기로 문제가 생긴 장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근처에 있었던 제로웨이스트 샵인 자주적 관람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부탁드리고 하는 식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들살이 활동도 계획처럼 굉장히 험난했어요. 기사가 나온 것도 한 1, 2년 정도 전의 일이라서 근처에 쓰레기가 없거나 쓰레기가 조금은 있더라도 이 평소와 보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여 있어서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쓰레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가 있고 몇 년 전부터 있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도 알 수 있는 정보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들살이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를 접해보니 제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환경 쪽의 쓰레기 문제에 더해서 약간 지역 불평등적인 성질이 이 쓰레기 문제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들에 더해서 이 쓰레기로 보이는 문제들이 쓰레기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장소의 주민분들께서
이 쓰레기에 보이시는 어떤 태도가 제가 평소 길을 지나다니면서 쓰레기에 가지던 관심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렇게 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에 관심을 가진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쓰레기가 존재한다는 생각만 하지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기사화가 된 장소에도 쓰레기가 평소 다니던 길과 비슷한 정도로 쌓여있다는 것을 보고, 근처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해주신 말씀도 평소 제 생각과 비슷하게 들리니까 제가 평소에 보던 길가에 조금씩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시하는 게 그건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이런 생각들을 모아서 문집을 만들었는데 이거 좀 읽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나 혼자 한다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도 다 같이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도 다 같이 하면서 문제를 고쳐나간다면 일단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재활용이 더 쉽게 가능해질 것이고, 재활용이 더 쉽게 가능해진다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된 사례 제목은 미디어와 그 길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그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는 처음에 개인된 사례 주제를 정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로 들살이 시간을 채우려고 했는데 뭔가 저에게 부족한 거나 필요한 것들을 약간 들살이 시간을 채우면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나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집중력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혼자 어리바리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러한 저의 문제점들을 이번에 개인들 사례에 조금은 좀 내려놔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력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인들 사례 활동으로 뭔가 저 스스로 긴장을 한 상태로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했던 활동과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활동으로 뭔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키워드가 바로 운동이었는데요. 운동은 저 스스로 움직이면서 하는 거다 보니 운동을 하면서 어떤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딱히 개인들 사이로 할 만한 그런 운동들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활동들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활동 그리고 해보고 싶은 개인들 사이와 적합한 집중력과 적합한 활동들을 찾다가 걷기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저에게 걷기가 왜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크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가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뭔가 저 스스로 걷기라는 것에 대해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저 스스로 왠지 모르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걷기와 집중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걷는 활동과 집중력을 어떻게 잘 엮어서 개인들 사리 활동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다가 무언가 좀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른 키워드들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떠오른 게 미디어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되게 미디어에 뭔가 둘러싸여서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길을 찾을 때나 어디에 갈 때나 무슨 정보들을 찾을 때 핸드폰을 먼저 집어든다던가 심심하면 핸드폰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는 등 그런 것들이 제 평소에도 되게 저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미디어라는 키워드도 집중력과 비슷하게 뭔가 저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끼워 맞춰져서
미디어라는 키워드도 함께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는 활동과 집중력과 미디어를 세 개 한 번에 통합해서 어떤 활동으로 이번에 되살이를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걸으면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를 저 스스로 구상을 하다가 종이 지도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종이 지도는 제 위치도 나와 있지 않고 저 스스로 주변 환경에 집중을 해가며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 지도를 보며 걸어 다니는 것을 활동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 도착을 해서는 글과 그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글은 거기에서 들었던 생각들이나 걸으면서 들었던 생각, 아니면 그림은 그곳에 있었던 풍경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는 들살이 때 하루 약 20km 정도를 종이지도를 보면서 걷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글과 그림을 그리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원래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사진을 찍는 행위 또한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거니까 뭔가 그림으로 그 장소를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림으로나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변에 뭔가 집중을 하면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뭔가 저거는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저거는 글에 좀 적고 싶다, 저거 좀 그려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약간 평소 같으면은 보지 못했던 것들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랑 소감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개인 들살이 때 되게 제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길을 하루에 20km씩 종이지도를 보면서 스스로 길을 찾다 보니까 되게 길도 많이 헤매고 그랬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는 되게 더 집중을 하려고 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저한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목적지까지는 종이 지도를 보면서 가고 또 돌아올 때는 종이 지도까지 안 보고 외워서 길을 오는 날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내가 집중을 했구나 하면서 내가 이 거리를 종이지도도 보지 않고 내가 외워서 올 수 있구나라는 것에 되게 뿌듯함도 느꼈고 이번에 제 개인 들살이의 목적과도 되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들살이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뭔가 제 목적과도 활동과도 되게 잘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었던 들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슈퍼 들살이로 달리기를 진행했던 10학년 이수연입니다. 먼저 저는 처음 슈퍼 들살이 목적글을 쓰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 형태가 아닌 들살이로 어떤 주제를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혔거든요.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다 들살이의 형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깊이만 파보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한계를 두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도 곧잘 잘하는 것도 너무 명확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하고 좋아해 라는 것을 단정 지었던 것이죠. 새롭게 도전적이면서 내가 평소에 관심이 아예 없던 활동을 생각하다가 달리기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달리기라 하면 생각과 고민이 사그라드는데 그 현상을 올해 4월 꿈토와 함께한 10km 마라톤에서 경험했었어요. 도전적인 것들 중에 그 경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개인 들살이 주제를 달리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적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확장시키며 내 경험의 도전적인 한 칸을 채우고 달리기를 하며 고민과 생각을 비울 것. 이게 제가 정한 이번 들살이의 주제와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계획도 꼼꼼히 세웠으니 들살이를 갈 차례입니다.
모든 들살이를 저희는 속초에서 진행하고 저희 모둠은 다음 지역인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개인 들살이가 시작됐죠. 저는 4일 동안 뛰고 또 뛰었습니다. 물론 들살이 준비 기간에 연습을 짧게나마 했더라도 20km 하루에 20km라는 긴 거리를 한 번에 이어서 뛸 수는 없었는데요. 중간중간 걷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들살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4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느낀 것을 토대로 짧은 에세이를 썼는데요. 잠깐 짧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류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이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난 것이든 그 생각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참으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다. 나는 사람의 삶 속에서 감정의 파동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에도 그 파동은 수백 번씩 진동하며 불규칙한 그래프를 그려낸다. 그리고 달리기는 그 진동을 잠시 멈춰준다. 이게 짧게 발췌한 내용이고요. 전체 글 내용과 제가 찍은 풍경사진 등은 결과물에 들어가 있으니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살이가 끝과 신난다인 줄 알았는데 숲터 들살이는 역시 험난하군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을 만드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10학년은 아웃턴십 준비기간까지 겹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결과물도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같은 모둠은 선배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밀린 수업 숙제, 리코더 공연 준비, 아웃턴십 목적을 동안이 좀 들살의 결과물을 겨우겨우 들고 개인 들살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결과물에는 제 목적글, 달리기 일지, 군산 풍경사진,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달리기에 대한 짤막한 에세이, 그리고 제가 직접 그린 사파가 들어있습니다. 짧은 분량이지만 공지롭고 다행히 마음에 들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리버리 우당탕탕 첫 들살이가 무사히 지나갔는데요. 힘들고 정신없고 어떨 때는 그냥 다 집어치우고 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무사히 결과물까지 만들게 되어 기쁩니다. 들살이는 끝났지만 4일 동안 혼자 달린 기억은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투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공감 모든 분들과 깊게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첫 숲터 들살이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원래 하던 거를 해야지 아니면 새로운 걸 도전해봐야지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해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에 길찾기 시간 때 했던 사진 찍기를 이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때 모르는 사람을 찍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들살이 때 이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드리는 것을 해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요. 우선 숲터 첫 들살이라는 게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 어쩌지가 저는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드리는 게 주제인데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잘 허락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진 한 장을 좀 신중하게 찍어보자는 의미로 필름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일정은 이렇게 됐고요. 해변과 오름 등을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리들은 다 걸어다니면서 제가 놓치는 풍경들이 없게끔 최대한 다 보면서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들살이 첫째 날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냥 가서 뭐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고 또 물어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다 거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거절당할 걸 알고 갔지만 역시 또 저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컸던 게 필름 카메라였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바로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그리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를 저는 그리고 이때가 딥페이크 문제로 활발했던 때여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2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1일차까지는 사람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의 압박이 있었는데 2일차부터는 사람을 찍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2일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차 오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만나는 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이 인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름에서 내려와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계획이었지만 마을이 없는 관계로 세화이전까지 걸어가면서 마을이 나오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엔 세화이전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어서 저는 이때가 가장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날 바다에 가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찍고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리오테우에 가가지고 롤 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또 사람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드살이 마지막으로 올레길 20코스를 걸었어요. 바다를 좀 많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는데 이때 또 걸으면서 만나는 분들께 인사하면서 인사를 최대한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대로 바다를 질리도록 걸었어요. 그리고 이때 느낀 게 제가 걷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탔다면 놓쳤을 풍경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걷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며 저는 그4일 동안 좀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에 상처도 받고 좀 우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으로 사람들의 또 반응으로 저는 기쁘기도 했었는데 그 처음 주제와는 비록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제가 사람들과 조금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좀 익숙해진 거나 좀 용기 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그4일 동안 찍은 몇 개의 사진을 보여드릴 발표 같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조금의 사진들만 있으니 결과물에서 일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개인 대사의 주제는 다크토리입니다. 제목이 역사를 알아보기 있는 지금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르게 된 이유는 저는 제가 역사를 왜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였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등 때까지 역사를 좋아하긴 했는데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스토리가 재밌어서인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인지 잘은 몰랐기에 이번 스토어 시간, 역사 시간에 새롭게 배웠던 다크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역사를 왜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사회가 끝나고 기행대사의 첫째 날에 이렇게 세 군데를 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군데 한 대를 말해보자면 알뜨르 비행장이 저는 인상 깊었다고 할 것 같은데, 알뜨르 비행장을 제가 일단 고른 이유는 장소도 되게 크고 그리고 볼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긴 비행기도 그렇고 지하벙커라거나 반대탑이라거나 등등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 갔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분들이 이 제주도민들의 농경지랑을 파괴하고 이제 제주도민들 착취해가지고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보이는 비행기는 당시 만들어진 비행기는 아니고 박경원 작가라는 분이 개인전 작품을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2일차 중에서는 이제 제주 사상 평화공원을 좀 말해보자면 이것은 이제 제주 4.3에 관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사상을 다 공부하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곳에 왔으면 좀 더 자세히 더 알아보고 뭐가 더 잘 쓰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곳 장소를 고르게 됐고요.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령탑 같은 것도 있고 뒤에 가보시면 이제 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3일차에는 이렇게 세 군데를 갔고 이 중에서 제주해녀박물관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제주해녀박물관은 우선 제주해녀분들이 항일운동을 펼쳤었던 기록들이 나와 있는 곳인데 이것을 몰랐던 이유도 사실 해녀분들까지 항일운동을 펼쳤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도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게 됐는데 막상 이 제주해녀분들의 항일운동을 펼쳤던 기록이 기념관에는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4일차에는 이렇게 네 군데를 갔는데 4일차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낙선동 사선점에 영미마을회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천항해 기념관이랑 묵시물을 드리는 거였는데 그냥 조천항해 기념관이 공사 문제로 문을 닫아가지고 이게 안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20 며칠 날에 이미 공지가 떴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제대로 안 했던 거였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이제 장소를 바로 찾아가지고 낙선동 사상점이랑 영미마을회관을 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영미마을회관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우선 생긴 거는 되게 평범한 마을회관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제주 4.3 사건 중 하나인 우라리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되게 그림도도 있고 영미마을회관도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우라리 비 같은 게 5개가 뒤에 딱 놓여있고 이 우라리 배에 가는 것도 자세히 쓰여가지고 자세한 거는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활동은 장소에 가본 것이 굉장히 잘 됐다고 느꼈던 게 장소의 날씨가 마치 당시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글이 더 잘 써지고 감정이 더 북받쳐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바람과 바닷소리가 이게 다 마음이라거나 청각적으로도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 결과물 중 한 부분인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장소인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댕선은 굉장히 넓은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고 그 바람 하나하나가 마치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변해 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사에 관해서 책만 읽고 그냥 재밌으면 전부인 느낌이었는데 이번 활동으로 제대로 좀 느껴보고 감정과 느낌을 담아서 글도 써보고 역사를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닌 마치 제대로 느끼고 제가 그 역사 현장에 직접 들어간 기분을 느꼈어서 오늘 이 기분이 처음 느껴보는 색다른 기분이기도 하고 역사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에게 더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라는 좋아하는 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현장에서도 공부하는 이런 색다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